자,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 첫 수업인데, 여기 대부분의 친구들, 한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쌤이랑 겨울방학 특강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6번 강의실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시 요건 기억나니, 혹시? 특강 들었던 친구? 내가 너희들과의 교집합이 유일하게 요 시간이었고, 특강 시간. 그리고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M1반 독해 내가 잠깐 들어갔었는데, 나만의 추억이니? 어쨌든 반갑습니다. 우리 알반 친구들도 되게 반갑고 눈에 익은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일단은 오늘 컨텐츠에 대해서 먼저 소개드리고, 그리고 여름방학 특강 타임 수가 많지 않습니다. 한 총 6T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6T 안에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내가 급성장시키겠다는 구라는 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단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일관적인 거, 첫 번째, 일관적인 게 똑같은 걸 계속 반복시킬 거다. 둘째, 정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부분을 최대한 다루겠다. 그리고 요거를 내가 첫 수업 때 했었는데, 요걸 5대 원칙, 5대 워법 기억나니? 나랑 했던 특강? 5대 문법. 그것도 요걸 베이스로 얘기했고, 이번에는 요걸 베이스로 해서 뭘 볼 거냐? 문장을 많이 볼 거야. 총 한 100문장 정도 볼 겁니다. 오케이? 참고로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보다 한 살 어립니다. 학원 다녀라. 로키 다녀라. 우리 아들한테 로키 다녀라. 아빠가 안 가르친다. 걱정 마라. 했더니 다른 실력 있는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실 거다. 그래서 아들아, 학원 빨리 다녀라. 여름방학 너 이제 학원가 입성할 때다. 와서 공부해라 이제. 왜? 죽어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맨 이상한 주술회전이나 막 하고 앉아있고 막 이상한 손 모양을 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했는데 아니다. 난 아빠를 믿겠다. 뭔 소리냐. 여름방학 때 아빠가 날 가르쳐라. 라고 해서 걔는 내가 따로 가르칠게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걔한테도 적용할 겁니다. 오케이? 걔한테도 천천히 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봐야죠. 그래서 아무튼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특강, 그래서 기본 베이스 수업도 하고요. 또 할 겁니다. 이거 오늘 하루는 요것만 할 거야. 요거 할 거고, 시간 조금 남을 거니까 그때 가지고 요거 교재 그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얼른 들어오세요. 지각은 좀 최소화해 주시고. 요 친구들이 이제 M2반 친구들. 그래, 얼른 들어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아우, 어떻게 원래 있던 애들보다 더 들어오는 것 같아. 아무 데나 앉아. 빨리, 빈자리. 그 옆에 카메라 안 건드리게 조심해 주시고. 우리 조 PD, 요거 대답은 뭐야? 요 화면 딱 여기 맞아요? 여기가 제한인가? 삐뚤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화면 여기 잘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혹시 틀어지면 손 들고 말해주세요. 알겠죠? 저건 이제 결석자용으로 쌤이 촬영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1절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뒤통수도 안 나옵니다. 와, 이거 월수분 친구들 최대한 지각이나 이런 건 자제해 주셔야 이게 수업 진행에 좀 그나마 우리 1시간 좀 더 하거든. 한 5시 맥시멈으로 잡아야 10분 이전엔 다 끝내서 이제 각자 강의실로 보내드릴 거니까 일단은 1시간 남짓 전후로, 전은 아니고 후로 플러스 알파로 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에 대한 필기를 해본 적 있는 친구들이 요게 한 절반은 이상 될 겁니다. 우리 겨울방학 때 같이 했던 거라, 요거를 그나마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제 앞두고 나서 얼만큼 여러분들이 또 이제 들었던 친구들은 내가 얼만큼 인지력이 높아졌나, 혹은 처음 듣는 친구든, 혹은 좀 내가 좀 기본기가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글쎄 좀 듣기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게 저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인지력을 키우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6티 안에 내가 뭔가를 집약적으로 짜내서 여러분들한테 할 거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버겁다, 힘들다, 그게 딱 좋아요. 뻑뻑하다, 그 느낌.
그 느낌이 딱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만 좀 많이 해두신다면 정말 큰 실력 향상 될 거라고 쌤은 자부합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나눠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셋, 넷, 아무 데나 앉읍시다. 옆에 자리 좀 비켜주시고. 둘, 셋, 넷, 다섯. 뒤로만 전달해 주세요. 못 받은 친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을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담. 거의 80% 이상을 쌤이 고등학교 2학년을 맡고 있는데, 내신 대비 기준 80%. 지금은 전담해서 거의 다 수업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중에서 뭐 고등학교 2학년 그러면 이제 영어적 실력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보다는 낫겠지라는 뭐 많은 질문들을 접했겠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건데 고등학교 가르치다 보면요 참 진짜 속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중학교 때부터 탄탄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온다고 해서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시간이 흘러가면 알아서 하겠지 그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중에선 왜? 요 밑에 카페 잠깐 내려갔다 올래? 왜 무슨 대화할 거 있어? 이렇게 뭐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잘하시는 친구들 좀 부족한 친구들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타겟팅은 솔직히 말할게요. 중위권, 중하위권을 타겟팅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위권 혹은 중위권 안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쌤이 따라오라고만 얘기하고 싶고요. 동기부여가 안 될 친구들 말해도 안 듣는 친구들 딴 얘기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꼬집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너네가 생각보다 안 변하더라. 언제까지? 고2 때까지. 냉철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정신력 고2 간다고 안 변하더라. 진짜야. 그래서 뭔가를 변화를 취하고자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원을 바꾸거나 오랜만에 등록하거나 고1도 마찬가지고 고1, 고2 때 그렇게 등록한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그 점수가 웬만해선 고3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인생에 있어서의 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않는 한 그냥 무난하게 갑니다. 안 바뀌어요. 진짜. 진짜 냉철하게 말할게. 그냥 거기에서 좀 더 영어 실력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신 대비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학원에서 조금 제공되다 보니까 그거 빨로 조금 점수 오르는 정도? 고2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잘하는 애도 수도 없이 많죠. 정말 많은데 난 내 기준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가 건드려야 될 친구들은 상반이 아니야 얘들아. 솔직히 말할게. 상반은 내가 그냥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면 되는 애들이야. 근데 중반, 중하위반부터는 얘기가 달라져. 강사 입장에서는 멱살부터 잡아야 돼. 내 말 들어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멱살 잡고 내 말 들어라고 했는데 안 듣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6개월 전에 나랑 같이 뭐 했던 친구들 처음에 동기부여되는 말이라고 선생님이 많이 혼을 냈을 겁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라. 지각하지 말아라. 막 하면서 정색하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뭐 3학년 대빵 됐으니까 뭐 이제 귀에도 안 들어오겠죠. 뭐 콧방귀 끼겠죠. 뭐 그렇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찍소리도 못할 것들이 지금 이제 어깨 많이 피세요. 그리고 2학기 올라가시면요. 마지막 한마디야. 2학기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안 할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요. 진짜 좋아져. 니네 선배들 봤죠? 1년 전에. 1년 전에 못 봤어? 3학년? 니네가
특목고나 자사고를 따로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그냥 놀자판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3학년 2학기는 모르겠어요. 이건 교육청에서 어떻게 좀 마련을, 뭔가 프로그램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무슨 수능 끝난 애들처럼 놀아요. 중학교 3학년 2학기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3월 입학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진짜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져요. 물론 공부가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니네가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1순위가 공부인 건 확실합니다. 니네한테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해서 돈 벌어오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게 만능도 아니고요. 돈 많이 있다고 그게 능사도 아니고요. 뭐 토토를 해서 뭐 돈 벌어라 그거 아닙니다. 니네가 필요한 것만 고치면 돼 그거는. 그지? 지금 당장은 니네가 20살 때 30살 때 좀 더 생산성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 솔직히 말할게. 점수 못 나오면 뭐 어때? 단 내가 점수를 잘 나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 과정 하나만 니네가 잘 새겨놓고 20살 때 가면 돼. 20살 때 아까도 얘기했지. 쉽게 안 바뀐다고. 20살 때가 10대 때 바탕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20대 때는 30대 때는 20살 때 했던 노력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거야. 선생님 30대 때 열심히 일했던 이 강사 일의 연장선으로 지금 40대를 하고 있는 거야. 항상 밑바탕은 존재합니다. 갑자기 바뀐다고 그게 나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쯤이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 대충 알아들었을 거라 믿습니다. 오케이? 뭐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을 친구는 또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그 들을 친구를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내가 너네들한테 임팩트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말밖에 없어요. 다짜고짜 나 오늘 처음 봤는데 지나가다 뭐 한 번씩 봤을지언정 수업 시간에 처음 봤는데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저 사람 뭐야?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난 니네들 6T밖에 못 봐요. 6타임밖에 못 봐요. 근데 6타임 지루하게 수업만 주구장창 하면 그 또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니까 아무런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3 시기 2학기 되면요. 놀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기고요. 공부하기에도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걸 집중하느냐는 여러분들에 달려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오케이? 교과서 2개과 고등학교 교과서 기준 2개과에 모의고사 지문이 재작년 기준까지만 해도 이제 9등급제 재작년 친구들까지만 해도 한 25지문에서 30지문가량을 한 달, 5주 안에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해서 시험을 치렀어야 돼. 그런데 변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딸딸딸딸 외워서 이제 가는 중학교 시험과는 다르다는 건 누누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지문은요, 아예 변형을 시켜버린다. 문장을 달리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달리 만들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외워서 가도 그 문장이 안 나올 거야. 하지만 내용은 비슷할 거야. 같은 내용일 테니까 그 주제로.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시험장에서 멘붕이 옵니다. 그걸 알고 갔는데도 멘붕이 옵니다. 이게 무슨 지문이었더라? 첫 문장 읽는 순간 진짜 똥 됐다. 이 생각이 확 듭니다. 서술형이요? 손도 못 대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그거 5주 안에 해결하라고? 난 못해요. 진짜 못해요. 아니 학원가에서 실력 안 된 친구가 5주 만에 그 서술형을 쓸 수 있게 만든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스타 강사가 될 자격이 있는 거지. 아니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안 돼요. 5주 만에 그거 안 돼요. 고등학교 내신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순수 피지컬로 밀어붙이셔야 돼. 니네가 가지고 있는 영어적 피지컬로 그냥 밀어붙여야 돼. 그냥 내신 대비 시험 범위는 그냥 참고용이고 그냥 이런 지문의 시험 범위가 나왔지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지라는 가상의 시험 변형 문제를 풀어보면서 분석도 물론 해야죠. 뭐 과목적어, 진목적어 있으면 분석해야 되겠고 쓰는 법도 연습해야 되겠고 뭐 가정법, 뭐 여러 어법들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교과서 한 2개가 내에 있는 시험 범위의 어법만 미친 듯이 공부해서 그거 풀어서 갔으면 90점 만든 크게 무리 없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얘기가 달라져요.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내 말은 즉슨 지금 이 시기부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각해야 된다. 교재요. 그렇지 않아도 쌤 오늘 교보문고 갔다 왔거든요. 이런저런 교재 많이 봤어요, 쌤. 그래서 이거 중학교 애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다. 고등학교 애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다는 책들 내가 포스트잇에다 다 적어왔어요. 혹시라도 난 그냥
여기에다 이 책 사, 공부해 하면 책 파는 사람 되니까 관심 있는 사람만 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혹시 따라 오시면 내가 어법책이랑 독해책 뭐 따로 공부해야 될지, 여름방학 때 혹은 2학기 때 내가 교재 하나 정해놓고 뭘 하나 끝내놔야 될지 그거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내가 다 써드릴게요. 진짜. 알겠죠? 하겠다는 애들만 난 멱살 잡을게요. 근데 뭐 억지로 시킬 생각은 쌤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하겠다는 친구들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면 고등학교 때 힘듭니다. 피지컬 키워야 돼요. 영단어 많이 외우셔야 돼. 아니 많이가 아니라 여러 번 외우셔야 돼. 한 교재 하나 미친 듯이 뭐 로키 단어장이든 뭐 집에 개인 아무 단어장도 좋아. 뭐 워드 파워 뭐 어디 주워 들어서 샀던 책들이 있잖아. 그치? 한 17페이지까지 보고 뭐 버려놨던 거. 그런 거 다시 주워서 그거 5번만 돌려봐도 정말 큰 도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지금 늦은 거 하나도 없어 얘들아. 지금 니네 학교에서 반에서 전체에서 몇 등 하는지 하나도 안 궁금하고 하나도 필요 없어. 진짜 솔직히. 뭐 잘하는 친구들은 잘 해왔으니까 잘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근데 못했던 친구들은 아이씨 내가 해봤자 뭐 되겠어? 이 루저 마인드 좀 버리세요 제발. 나 쟤 못 따라가. 당연히 못 따라가죠. 어떻게 같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먼저 많이 했던 친구들을 어떻게 따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친구 안 할 때 넌 하고 있어야 돼. 걔 2시간 공부할 때 넌 2시간 놀았으니까 넌 4시간 공부해야 돼. 얘 2시간 공부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알아? 2배를 해야지. 양적으로라도 쫓아가야지. 질적으로라도 못 쫓아갈 거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수치입니다. 쟨 2시간, 3시간 공부해서 점수 땄던 걸 난 1시간 만에 어떻게 해보겠다? 그거 날도둑놈이지. 그치? 그거는 불공평한 겁니다. 맞죠? 천재가 아닌 이상.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지하세요. 메타 인지하세요.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영어적, 수학적, 국어적, 어떤 학문적, 학교에서의 공부 태도적 인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라는 걸 스스로 메타 인지하세요. 그거 중요합니다.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꺼드럭댄다? 그것도 위험한 거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불평불만에 그냥 주눅 들어있다?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가 길어졌지만 메타인지 하셔서 잘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잘 가르치도록 쉽게 가르치도록 노력할 거니까 오늘 쌤이랑 같이 요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뭐냐면 쌤이 이제 수업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 일을 한 10여 년 하면서 그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좀 간략하게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가르치고 싶겠다는 어떤 욕구라는 게 생겨. 사람이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장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영어적 어순이랑 한국적 어순이랑 달라를 말로만 하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보고 싶은 거야 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인프라라고 해서 기반이라는 뜻이야.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이라는 뜻이야. 그 기반 시설을 영어에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문장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만이라도 좀 알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장에서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동사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오면 얘가 동사가 아니라는 걸 좀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게 뭔지 좀 가르쳐 주자.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 쓰이는 덩어리들부터 시작해서 모양새들을 다 가르쳐서 니네가 7전 이 겨울방학 때는 어법 가지고 쌤이랑 같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는 뭐 하자? 문장을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이따가 보실 거예요. 이따 요거는 후기면 안 되니까 요거 내 거야. 요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거는 이제 책 이름이 구문해입니다. 구문, 문법, 해석까지 이렇게 통으로 한다 해서 구문해라고 내가 이름 지었고 별로 없네. 그냥 뭐 간단하게 보면 더 없네. 다 이런 거밖에 없어. 여기 있다. 이런 거 보시면 여기 문장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이게 어디 문장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지. 니네들 이제 내년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대비 시험 범위가 나오는데 아까 모의고사 지문 개수 나온다고 했죠? 22개, 25개에서 30개 사이 정도 냈었는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다. 올해 5등급제부터는 이제 친구들이 시험 범위가 20지문 전후밖에 안 돼요. 지문 개수가 팍 줄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배경고 기준 말씀드릴게요. 배경고.
배경고 지망자들 많은가? 배경고 기준은 아까 내가 말했던 거 거의 극상에 있는 학교야. 객관식만 내거든요? 반갑죠? 근데 평균 점수가 30점대야. 객관식만 나오는데. 평균 점수가 35점, 40점대야. 쟤네. 학교 평균. 어쨌든. 왜냐면 내가 지문을 미친 듯이 공부해서 갔는데 시험지를 받아봤거든, 내가? 야, 이 단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니네한테 말한 단어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 이 단어 내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의 단어까지 내요. 이 단어를 왜 내? 야, 이거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 아니야? 아니요, 얘기해 준 적 없어요. 야, 선생님 썼는데 너 필기 안 한 거 아니야? 아니요. 심지어 동반이어에서도 거리가 먼 고3 정도에서도 이 단어를 알까 싶을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어휘 낱말 추론으로 냅니다. 아니요. 지문, 그 전에 지문 자체가 아예 다른 지문이 나옵니다. 소재만 뭘 갖다 썼냐? 뭐 꽃이 향으로 동물들을 유혹한다, 뭐 이런 지문이 있거든요. 식당처럼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런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의 소재만 갖다 썼을 뿐, 꽃이 동물들에게 향으로 유혹한다라는 그 소재의 내용만 갖다 썼을 뿐, 내가 공부했던 시험범위 지문하는 아예 다른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때? 애들 멘붕 미친 듯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험 범위의 개수와는, 지문 개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정말 힘들어요. 내가 얘기했지. 정말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하고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잠깐만.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프린트 다 받으셨죠? 뭐 늦게 와서 못 받은 친구 있나요? 이거 다 받으셨죠? 그래서 거기 맨 위에서부터 선생님은 그냥 안 보고 너네들이랑 같이 그 프린트에 있는 내용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써가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이제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은 먼저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포지션. 영어 어법에서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 어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도 사실 문장의 이 어순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리야. 쌤이 그때 처음 수업할 때도 이 얘기를 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나라는 명사를 조사가 꽉 잡고 있어서 한 덩어리의 의미를 구성해요. 명사에 조사를 붙여서 한 덩어리의 의미. 얘는 서술어라고 하죠. 동사. 그치?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너를 사랑해. 조사가 명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얘가 어느 위치에 있어도 말이 다 됩니다. 사랑해 너를, 나는 사랑해 너를 나는 사랑해. 뭘 해도 내가 널 사랑한단 말이 돼요. 그죠?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조사 때문에 어떤 위치에 갖다 말을 붙여놔도 의미가 다 통합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로 표기했을 때는 I love you라고 하는데 느낌 오시죠? 얘도 마침 또 세 단어네? 이 세 단어의 위치가 바뀐다고 생각해봐. 말이 되니 안 되니? love, I, you. 말이 안 됩니다. 뭐 명령문이야? 아니죠. 그죠? you, I, love.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꼭 이 자리를 매김해야지 내가 널 사랑한단 말이에요. 상통되는. 물론 쉬운 문장이니까 뭐 어떻게 말하든 제가 그 말 하고 싶은가 보다라는 그 뉘앙스는 알겠지만 어법은 얘기가 다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매김을 해야지 꼭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문장을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이 거기다 미리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I love you를 써줘야 되는 거야. 문장은 그래서 명동명이다. 혹은 이 형식은 형용사의 보어가 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라고 하고요. 얘는 선생님들마다 이제 본동사라고 쓰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정동사라고 쓰시는 선생님들 계신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선생님은 본동사라고 얘기해서 뭐마 다, 사랑한다, 다로 끝날 수 있는 말은 문장에 딱 하나, 본동사밖에 없다.
알겠니?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목적어나 보어라고 한다. 그래서 무엇을 얘는 뭐뭐 하다, 이다, 다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은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이라는 기본 틀을 먼저 인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배경을 써야 돼, 얘들아. 배경을 쓸 때는 어떡하죠, 보통? 그 문장이라는 틀 앞에나 혹은 뒤에다가 그 틀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 자리를 무슨 자리? 배경 자리를 우리는 무슨 자리? 부사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사. 배경은 곧 뭐다? 부사 자리다. 쌤이 여기 칸을 좀 만들어 놨어야 돼요. 이 자리 무슨 자리? 부사 자리다. 그러면 기본적인 문장의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먼저 인식해 주시면 좋아. 그래서 너네들한테 평소에 단어 외우실 때 얘가 명사고 형용사고 동사인지 품사에 대한 해석을, 품사에 대한 암기를 잘 하라고 하세요. happy를 외웠을 때 행복한이라고 외워야지. 구두 테스트 하는데 happy 뭐야? 행복하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틀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그게 나중에 어법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얘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명사인지 부사인지에 따라서 그 어법의 프레임이 달라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좀 더 디테일한 어법에 대해서 니네가 정답을 맞추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품사인지부터 제대로 해주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패턴 좀 잘 인지해 주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영어에선 문장 안에 본동사는 몇 개밖에 없다, 얘들아?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한 문장에 동사가 한 개다. 일문일동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 문장엔 동사가 한 개다. 그러면 또 다른 본동사가 확장이 되려면, 또 다른 동사가 확장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또 다른 동사가 확장되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돼. 우리 접속사가 들어가면 아직 이건 쓰지 마. 접속사가 들어가면 그 뒤에 뭐가 확장된다고 하죠? 주어, 동사, 절이 확장된다고 배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얘기부터 먼저 할게. 이제 이 접속사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칸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에다가 니네가 이제 접속사 하면 이제 맨날 and, or, but, when, where, why, where도 부사입니다. when, while, until 이런 것만 접속사로 생각하시는데 이제 니네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새로운 정보를 주는 수업이 아니야, 지금은. 니네가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게 접속사였구나 했던 것들이 뭐다? 명사, 형용사, 부사 친구들이 있다. 명사 접속사는 누가 있냐? 대표적으로 대절, 의문사절, if, whether절, what절,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오니까 이렇게 표기할게. 그 다음에 복합관계 대명사절,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선생님 등 뒤에 있는 친구들은 잘 안 보이죠? 아예 안 보이죠? 몰라. 필기는 안 해도 돼. 사실.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것들이야. 접속사, 대절, 의주동, 간접 의문문에서 배웠던 얘 명사절, if, whether절, 인지 아닌지, 뭐뭐 하는 것, 관계대명사 what, whichever, whatever. 이거는 이제 관계사 할 때 선생님이 수업 한번 했었는데 강프로 영어에 오시면 돼요. 유튜브에 가셔서. 알겠죠? 거기 수업 다 있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요것들을 우리가 다 명사라고 합니다. 접속사. 명사 역할하는 접속사. 그러면 얘들아, 저 명사들이 다 어디 올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올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본동사가 있어도 접속사가 있으니까 뭐가 확장이 돼? 불완전한 문장이든 완전한 문장이든 뭐는 꼭 있니, 얘들아? 동사는 꼭 있지. 그지? 제가 문장이 확장된 거야. 형용사 접속사 누구 있니? 형용사 접속사. 이건 다 안 쓸게. 형용사 접속사. 형용사 역할하는 접속사. 주어 동사가 확장됐는데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 누구 있죠? 관계대명사. 그치? 걔가 접속사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만 쓸게. 이게 메인 수업이 아니니까. 이거 다 접속사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어법책마다 다른데 선생님이 대학교 때 이제 어법책을 한 6권 공부했어요. 6권 공부했는데 20대 때. 그때 이제
relative pronouns라는 명칭을 가진 어법책도 있어요. 관계, 대명사, 글자 그대로. 근데 영국, 미국 쪽에서는 어떤 이름을 쓰냐면 who, whom, which, that, when, where, why,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어떤 명칭으로 쓰냐면 conjunction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 단원 이름이 conjunction이야. conjunction이 뭘까? 접속사야. conjunctions for adjective. adjective가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그러면서 이걸 배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왜? 문장이 확장되니까. 오케이? 본동사가 확장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오케이? 접속사 확장. 부사는 뭐 니네가 다 알고 있죠. 뭐 시간, 이유, 조건, 뭐 양보 요거까지만 쓸게. 시간은 뭐 있어? when, while, until, after, before 주어동사. 그 다음 얘는 because, as, since 주어동사. 조건 if나 unless 주어동사.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주어동사. 그치? 쟤네들이 다 뭐다? 접속사라고. 됐습니까? 아, 그러면 접속사는 무슨 품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명사도 하고 형용사도 하고 부사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 됐어? 그러면서 니네 머릿속에 아, 접속사절은 명령부 역할을 다 하지 하면서 요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시면 중3 다 한 거야. 중학교 영어 공부 다 잘 한 거야. 지금 안 돼 있어? 하는데 오래 안 걸려. 오케이? 우리가 한 단원 한 주 조금씩 나가서 그랬지. 니네가 여름방학 때 진짜 니네 스스로 어금니 깎여물고 저거 교재 한 권 정해놓고 선생님이 아까 추천해준다는 교재 뭐 그래마나 뭐 리딩이나 그래마 한 권 정해놓고 일주일에 진짜 월수금 한 단원씩 진짜 미친 듯이 한번 파헤치시면 하잖아? 다 정리돼. 저거 엄청 대단한 열심히 하시면 대단한 거죠. 잘 하셨는데 저거 막 미친 듯이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동사 말고 다른 동사가 나왔어. 그럼 얘는 본동사가 아니야. 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표시를 해줘야 돼. 그게 뭐야? 대표적인 애 투부정사. 부정사라고 할게. 부정사의 대표 누구? 투부정사. 동사에다 뭐 붙인다 얘들아? 투 붙인다. 투 플러스 원형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명사 역할도 하고요. 형용사 역할도 하고요. 부사 역할도 하죠. 맞죠?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 저기 또 잘 안 보이지. 야, 얘들아. 이거 영어로 뭐야? 이거죠. 그죠? 우리나라 말은 요거 어미를 바꿔서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요. 먹기, 먹는 것, 먹을, 먹는, 먹기 위해, 먹어서, 먹는 걸 보니,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먹이란 하나 놓고 어미만 쫙 바꿔서 다양한 품사적 표현을 만들어요. 오케이? 근데 영어는 말이죠. 영어는 뭐 하나 퉁치면 돼? 이거 하나 퉁치면 이 많은 거 얘 하나로 다 퉁칠 수 있어. 그럼 생각해봐. 영어권 애들이 우리나라 말 배우는 게 힘들겠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말 배우는 게 힘들겠니? 전자가 훨씬 힘들어. 얘네가 우리나라 말 배우는 게 개어려워. 그래서 한국말 진짜 어렵다고 하는 거야. 어려워. 읽기는 제일 쉬워. 세계에서. 읽기. 의문론적으로. 그러니까 소리 내는 건 글자 읽는 건 세계에서 제일 쉽게 읽을 수 있어. 세종대왕님 진짜 대단한 거야. 의문론적으로는 세계 최고야. 근데 어법적으로는 개어려워 진짜.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더 쉽다고? 되게 쉬워. 이게 먹는 것, 먹기도 되고 먹을, 먹는도 되고 먹기 위해 먹어서 먹는 걸 보니도 되는 거야 얘가. 그럼 어떻게 구별해? 영어에서는 모양은 지금 딱 하나밖에 없는데 품사가 여러 개 역할을 하네? 그럼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구별해? 이걸로 구별하는 거야. 그건 이따 설명드릴게. 이거 마저 쓰고. 또 하나. 동사에다가 뭐 붙여? ing 붙여서 명사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하는 역할 딱 하나 뭐다? 명사 하나 딱 있다. 오케이? 마지막. 분사라는 애가 있어. 분사는 동사에다 뭐 붙인다 얘들아?
현재 분사 ing 동명사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우리가 pp라고 해서 ed라고도 하죠. pp는 우리 중학교 1, 2학년 때 동사 모양에서 take, took, taken 해서 ABC 형태 막 배우기도 하죠. 그거 지금도 늦지 않았어. 빨리 외워놔. 고등학교 때 그거 안 해, 얘들아. 그거 외우고 앉아 있으면 너무 힘들 거야. 한 발짝 더 뒤에서 시작하는 거야. 진심으로 해야 돼. 영어에서는. 알겠어? 동사 모양 똑바로 외우세요. teach, taught, 도 모르는 친구들 고2에서 수두룩해요. 정말 미치겠어요, 쌤. 진짜 얘들아. 그거 언제 가르치고 앉아있어요, 고2한테. 그거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동사 모양은 빨리 암기해둬. 알겠죠? 그걸 우리가 분사라고. 쌤, ing 똑같다고요? 그러면 언제 동명사고 언제 현재 분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영어에서.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얘는 무슨 역할? 분사는 무슨 역할 하니? ing 하는, 하고 있는, pp 된, 형용사. 그리고 이 분사가 어디에 있어? 이 배경, 앞이나 뒤에서 분사가 나올 때도 있거든? 그걸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해. 그때는 부사 역할이라고 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본동사 말고 다른 동사들이 나왔을 때 얘는 본동사가 아니에요. 다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하는 것, 하는, 하기 위해, 하는 것, 하는, 하기 위해, 하는 것, 하는. 이렇게 해석해줘. 다라고 해석하지 마세요라는 표시가 뭐다? 접부동분이다. 본동사가 아니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접부동분이다. 그거 말고도 이 네 개 말고도 하나 쌤이 빼뜨려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은 프린트에는 맨 밑에 있을 거야.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 그래서 아예 색깔도 달리할게. 전치사는 뒤에 뭐 나온다고 배우니 얘들아? 전치사 뒤에 뭐 나온다고 배우죠? 뭐만 나와야 돼? 어떤 품사만? 그렇지. 명사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동사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동사 모양 쓰고 싶어? 그러면 동명사밖에 못 써. 알겠니? 동명사밖에 못 써.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역할, 품사적으로 무슨 역할 하니? 형용사 역할이랑 부사 역할만 해. 알겠니? 텀블러 on the table. 텀블러 on the table is mine. on the table이라는 전치사 명사가 뭘 꾸며주고 있니? 텀블러를 꾸며주고 있지. 테이블 위에 있는 텀블러야 얘는. 오케이? 그거 내 거라고.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in 2000 어디 있어? in 2026 2026년에 어디가 스페인이 won the World Cup 월드컵을 따냈습니다. 2026년에 in 2026 무슨 역할이니? 부사 역할이라고. 그래서 형부 역할하는 거야. 전명구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알고 있는 것 정리하는 시간이야. 새로운 정보 입력하는 시간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아까 쌤이 얘기했어. 여기 봐. 계속 봐. 이렇게 얘는 지금 명사 하나뿐이지 품사가 2개나 3개 역할을 하는 모양은 하나인데 물론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냐에 따라 제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부사인지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데 부정사 생각해봐. 아까 얘기했지. 아니 얘가 언제 명사고 형용사고 부사인지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럼 뭘로 구분하자? 자리로 구별하자. 오케이? 그거 얘기해볼게. 그 왼쪽 파트 보시게 되면 프린트에 명사 자리와 형용사 자리와 부사 자리. 니네가 영어 피지컬, 어법에서 피지컬로 밀고 나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자리로 품사판다는 게 첫 번째야. 무조건. 관계대명사, 접속사 대 생각해봐 얘들아. 얘는 명사 역할로서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된대. 근데 관계대명사에서도 뭐 있어? 대시 있잖아 얘들아. 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 그럼 밑줄 친 대시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를 인지해야 돼. 어떻게 인지해? 자리로 인지하는 거야. 오케이? 자, 간다. 얘들아. 좀만 기운내. 자, 명사 자리 어디니 얘들아? 동사 앞, 뒤. 어디니? 전치사 뒤에 있죠.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동사의 앞, 뒷자리.
전치사 뒤. 요게 명사 자리입니다. 두 번째, 형용사 자리는 어디여야 될까? 형용사는 대표적으로 누굴 꾸며? 명사를 꾸며. 영어에서 되게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돼요. 영어에서 수식을 한다 그러면 두 개밖에 없어. 형용사랑 부사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형용사는 누굴 꾸며? 명사를 꾸미잖아. 그러면 그 명사 앞이나 뒤에 있으면 걔가 형용사야. 부사는 누굴 꾸며? 형, 부, 동, 문장 전체 꾸민다 그러지. 부사는. 그러니까 어디 있으면 돼? 부사는 형용사 앞뒤, 부사 앞뒤, 동사 앞뒤, 문장 앞뒤에 있으면 돼. 그래서 부사 위치는 어때? 졸라 자유로워. 어디에나 있어도 돼. 오케이? 그거야, 그거. 형용사 자리 누굴 꾸며? 명사를 꾸며. 그럼 어디 있어야 돼? 명사에 꾸미는 애 앞 뒤에 있으면 돼. 됐니? 그럼 아까 말로 따져보면 부사 자리는 걔만 있어야겠네? 아니. 영어 어법에서 질문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딱 얘 하나야. 누구? 문장의 앞이나 뒤에 있느냐. 이게 부사의 시험 문제 포인트야. 문장 앞뒤만 기억해 둡시다. 그렇다고 해서 뭐 형부동 앞뒤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 중에 문장 앞뒤도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어법 판단이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그거야. 조PD 여기 잘리나? 잘려? 요거 지워도 되죠? 요거 접속사? 아니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따가 문장을 통해서 쌤이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이따가. 그래서 자리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마지막. 오른쪽 박스 한번 보시면 이제 각 모양별로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는지 알았으면 이제는 거꾸로 이 품사의 역할하는 청크워드, 덩어리 단어들 다 대봐. 영어에서 한국말로 구 혹은 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영어에서는 청크워드라고 하거든. 그 뒷장 한번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청크워드라고 써 있는 게 구나 절을 얘기하는 거야. 구나 절. 이따 같이 필기할게. 명사 역할하는 애들 다 대봐. 그럼 니네 머릿속에 뭐? 접, 부, 동이 떠올라야 돼. 오케이? 접속사절, 투부정사, 동명사가 명사 역할하는구나. 그럼 걔네는 어디 올 수 있다?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나 혹은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게 접부 동이구나.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각인이 돼야 이게 바로바로 숙지가 돼서 나오는 거야. 98에 7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것도. 또 형용사 역할하는 애들 다 대봐. 누구니? 시작. 전, 접, 부, 분. 오케이? 부사 역할하는 애들 다 대봐. 누구 있다고? 전, 접, 부, 분. 되니? 끝. 인프라 끝. 오케이? 니네가 머릿속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자유자재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기초 닦는다고 이 수업을 지금 진행을 했지만 이 50분의 수업 하나로 니네 뭐 영어 실력이 갑자기 180도 바뀌고 그러진 않아.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이조차도 니네가 빨리 숙지를 해놔야 된다고.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수업은 없어 얘들아. 니네가 해야 돼 결국. 펜 들고 시험지 보고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찍어야 되는 건 너네라고. 직접 이 문장을 전개해서 써야 되는 것도 니네라고. 내가 아니야. 선생님의 역량을 믿지 말고 니네가 빨리 키워야 돼. 이 기반 수업을 통해서. 알겠지? 집에 가서 요거 꼭 복습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먼저 필기 안 된 거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빨리 한번 거기 채워 넣어 주시고 여기 그래 같이 채워 넣어. 왼쪽 다 채웠니? 왼쪽 여기 밑에 왼쪽. 자 명사 자리 어디 앞뒤? 시작. 동사 앞뒤, 전치사 뒤. 그치? 그 다음에 명사 앞뒤에 있는 자리는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그렇지. 부사 자리 무슨 자리? 문장 앞뒤. 그렇지. 너무 좋아요. 자, 오른쪽이야. 오른쪽 그 명사 4칸 아니야 얘들아. 그 줄밖에 어서 그 한 칸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4개처럼 보이는데 3개만 쓰면 돼요. 명사 역할하는 청크워드 다 대봐. 시작. 접, 부, 동. 접속사절,
투부정사, 동명사. 니네가 쓸 줄 알아야 돼. 형용사 4개 써보자. 시작. 전, 접, 부, 분. 전치사 명사, 접속사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떠올라야 돼. 접속사절,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분사. 마지막 부사 4개 또 똑같이 시작. 전, 접, 부, 분. 이렇게 4개를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전접 부분만 쓰면 안 되더라. 플레임을 다 써야 돼. 물론 떠오르시면 다 좋지만 뭐 안 채운 거 없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한번 쭉 다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백날 이렇게 프레임만 짜고 있으면 뭐해?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셔야지. 적용을 해봐야지. 셋. 너무 무거우려나? 뒤로만 좀 전달해줘. 뒤로 전달. 5명 맞지? 여긴 많다. 5개. 3개. 조금만 좀 더 해볼까? 여기 봐봐. 여기 요 모양 봐봐. 야, 요 자리 무슨 자리일까? 요 자리. 주어와 동사 사이 자리. 이 명사 뒷자리지. 그치? 아니, 물론 여기 삽입이 들어가서 부사절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명사 뒷자리니까 이 자리 무슨 자리다? 니네가 판단. 형용사 자리다라고 판단해야 돼. 그럼 여기에 들어갈 4개 뭐라고? 명사를 수식할 수 있음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건 4개밖에 없어요, 얘들아. 전접, 부분. 끝. 관계사랑 접속사절. 여기 아까 지웠던 형용사 접속사절. 전치사 명사. 접속사절. 투부정사, 분사. 이거밖에 없어. 이 자리는 부사 자리. 문장 앞에 있는 부사 자리. 4개. 시작. 전접, 부분. 끝. 근데 접속사는 이 접속사랑 다르겠죠? 그죠? 얘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얘는 관계사. 그지? 그거야.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면 돼. 이거 다 해야 돼. 이게 고3 때까지 끌고 가면 돼. 물론 뭐 가주어, 진주어, 어순, 가목적어, 진목적어, 어순, 영어의 진짜 짜증나는 어순들 나오는 그런 예외적인 게 있는데, 니네가 어법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프레임이라고. 기본 프레임부터 먼저 잡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가주어, 진주어가 이해가 되는 거고, 가목적어, 진목적어, 뭐 이상한 어순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알겠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한번. 혁관님. 사실 이 화면만 띄워놓고서 수업 선생님 필기 안 하고 이것만 띄워놓고서 하려고 했거든? 근데 또 쓰는 맛이 있어서 써서 하는 게 좀 더 낫겠더라. 그래서 요거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요거 이제 왜 그런지 이해되시겠죠? 요거? 요 필기? 한 번씩 좀 공부해 오시고, 자, 선생님이랑은 이제 문장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구문의 책 보시게 되면 여기 원형 그래프 하나 있죠. 원형 그래프. 이게 뭐야? 왜 꺼졌어? 제발. 안 돼, 이러지 마. 나한테 이러지 마. 제발 켜져 있어야 돼. 잘 나오다가 왜 안 나가요, 갑자기? 안 돼. 같이 봐요. 봅시다. 다음에 화면에 띄워놓고 해야지 문장을 틀어놓고 너네들과 같이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아쉽네. 또 화면이 왜 갑자기 먹통이냐. 방금 전까지 잘 나오다 그러지? 내가 뭐 건드렸나?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장 보시면 니네가 이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백날 필기를 예쁘게 해봐야 적용한다면 끝이야. 자, 1번부터 봐봐. 자, 밑줄 친 부분이 맞냐 틀리냐 어법까지도 니네가 판단하는 거야. 자, arguing의 밑줄이 쳐져 있고요. 먼저 한번 니네들이 주어가 누군지 판단되겠니? 누구야? 주디스 리치 해리스라는 건 알겠지? 그지? 그 다음 컴마가 who가 나왔어 얘들아. 그럼 당연히 얘는 누구 수식? 주디스 리치 해리스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될 거야. 그치? Who is a development psychologist? 발달 심리학자래. 뭐 밑에 써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Who is는 또 주격 플러스 비동사. 뭐 가능? 생략 가능하다. 그치? 그래서 컴마 찍고 그냥 이 development psychologist만 나와도 본격이라고 합니다. 그건 나중 얘기. arguing이 나왔네. 그럼 arguing에 니네가 ing를 딱 보는 순간 얘는 뭐구나? 수식어구나. 그치? 수식어구나라는 판단이 서셔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that 하고 나왔습니다. 그냥 that 하고 나왔으면 that 네모칸. 그 앞에 who 네모칸. 그럼 니네가 긴 문장 내에서 접속사가 확장돼 있다는 걸 잘 인지하셔야 돼. 그래서 who 옆에 있는 is 밑줄. that 뒤에 있는 뭐? shape, that 아랫줄에 있는 shape 밑줄. 얘네들이 전부 다 뭡니까? 본동사잖아. 그치? 그럼 접속사에 딸려있는 본동사는 is와 shape라고 인지를 잘 해두시면 돼. 근데 걔네 말고 본동사로 쓸만한 친구가 있니 없니? 지금 is 밑줄, shape 밑줄은 니네가 보신 접속사 who와 that에 확장된 본동사라고. 걔는 본동사 아니야. 왜? 접속사 주어 동사의 그 접속사는 본동사가 아니라는 표시잖아. 그러니까 is랑 shape는 본동사가 아니라고. 그럼 걔네 빼고 본동사로 쓸만한 친구가 있어 없어? arguing 밖에 없잖아. 근데 arguing은 ing가 붙었으니까 얘도 본동사가 아니야. 근데 밑줄이 쳐져 있는 거 보니까 얘를 뭘로 바꾸면 되겠구나. 그치? 본동사로 바꾸면 되겠구나. 주디스 리치 해리스는 3인칭 단수. 그럼 argue에다 뭐 붙여야 돼? S 붙여야 돼. 부은고 S 안 붙여서 서술형 감점. 다 맞았는데 S 안 붙여서 이번 시험 감점. 젠장. 1점 나갔어. 자, 어쨌든 조심하시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 다음에 2번 문장 봐봐. allow에 밑줄 쳐져 있는 얘들아. 문장의 시작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됐다. 그게 무슨 문장? 명령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 시작된 동사 원형이 그 문장 전체의 본동사야. 그럼 allow 뒤에는 본동사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동사라고 모양 취하는 애 보니까 to explore 본동사 안 돼. of 뒤에 있는 ing 본동사 playing 안 돼. 둘 다 안 돼. The instrument for themselves before 뒤에 있는 showing 본동사 안 돼. 본동사로 쓸만한 친구 있었어 없었어? 다 안 돼. 그러면 allow가 본동사 맞단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어법은 얘들아 근거를 파악해서 맞다 틀리다 판단해서 맞구나 아니구나를 니네가 판단해야 돼. 읽어보고 이 어감이 별론데 얘를 정답으로 할까? 이건 감도 아니야 얘들아. 찍는 거야. 오케이? 어감으로 어법 문제 푸는 거 절대 아니야. 허락하세요. 아이들 시간이 뭐 하도록? 탐험하도록 방법을 of handling and playing the instrument. instrument는 기구란 뜻도 있고 뭐도 있어? 악기란 뜻도 있어. 오케이? 악기를 다루고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도록 허락하세요. for themselves. 지 스스로. 뭐 하기 전에? 그들을 보여주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instruments. 악기들을 보여주기 전에 그것을 다룰 줄도 알아야 된다. 아이들은. 그걸 당부하고 싶은 거죠. 3번 occurring의 밑줄이 쳐져 있고요. 문장 분석 한번 해볼까요? lower magnesium's level. 마그네슘이야. 마그네슘. in soil. 자 얘들아. 니네가 아까 선생님이 형용사 역할하는 청크워드 다 대봐 했을 때 4개 한 게 전, 접, 부, 분이지. 근데 니네가 청크워드 형용사 생각할 때 제 1번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분사 얘네가 되게 많겠지 하는데 영어 문장에서 말이야
명사 수식하는 90%가 전명구야. 오케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해석해서 그렇지 in soils 뭐야? 앞에 levels 꾸며주는 전명구야. 오케이? 토양 안에서의 낮은 마그네슘 수치는 또한 발생합니다라고 해석하고 싶은데 occurring이 나왔네. 그지? 그럼 잠깐만 아직 본동사 안 나왔는데 occurring 뒤에 있는 애들 중에서 본동사를 쓸만한 애 있어? With acid soils around 70% of farmland on earth is 나왔다. 근데 여기에서 is는 누구? And around 70% of farmland 밑줄 쳤니? 걔가 주어고요. 걔의 동사가 is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round 70%, 70%가 앞에 있는 and 있죠? 그 and를 기준으로 앞에 게 문장 1, 뒤에 게 문장 2가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뭐다? 낮은 마그네슘 수치는 산성 토양과 함께 일어난다. occurring을 본동사로 바꿔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약 70% 정도의 농경지가 owners 지구상에 되니 지구상의 70%가량의 농경지가 is now acidic. 뭐다? 산성의 상태다. 이제 우리 지구도 뭐 된다? 이제 못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4번 15초 줄 테니까 정확하게 한번 해석하는 연습해봐. 전접 부분만 칼질해봐 얘들아. 그거 연습해봐. 전접 부분만 칼질하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꼭. 다음 시간에는 쌤이 화면 잘 조정해 놓을게요. 얘들아, 지금 니네가 읽고 있는 벌써 15초 지났고요. 읽고 있는 이 문장이 고등학교 1학년 문장이야. 2학년, 3학년 문장이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알겠죠? 물론 당연히 난도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길고 복잡하겠죠. 그죠? 거듭될수록 복잡해집니다. 평균으로 계산해서 말씀드리면 한 문단, 그러니까 한 문제의 모의고사 지문의 문장 개수가 한 8에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럼 8개 기준으로 했을 때 문제풀이 한 문제 평균 문제 n분의 1로만 따지면 한 문제당 28문제 독해 문제를 70분 중 듣기 빼고 마킹 시간 빼고 약 한 48분 정도 안에 45문항을 풀어야 돼. 그러려면 문제당 1분 한 30여 초 정도 걸려. 그러면 8문장이라고만 쳐도 8문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약 1번이나 4번 문장 정도 같은 문장들로 이루어져야지 한 1, 2, 3, 4번 문장 전체 요 정도로 이루어져야지 한 8문장으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니네가 8문장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약 90초라는 거야. 근데 문장 개수는 8개. 한 문장 읽는데 10초 이상이 걸린다? 이미 80초가 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문제풀이 시간에 필요한 건 90에서 100초인데 글 읽다가 80초를 그냥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문장 니네가 읽어 한 문장 읽는 시간이 몇 초여야 돼? 10초 내외여야 돼. 빠르게 읽고 이해까지 끝나야 돼.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 니네 독투 때 하나? 독투 때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 어때? 조금 읽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지. 또 읽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니네가 어딘지도 모르는 여기 정해놓은 그 임시 지점부터 다시 읽고 내려오고 있잖아. 그거 다 시간 낭비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피지컬 큐라는 게 뭐야? 니네가 문장을 눈으로 읽었을 때 빠릇빠릇하게 읽기와 이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가봐. Thinking of himself, 자기 스스로를 a boy, 소년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소년? who 네모칸 is 밑줄, who is smart and knows 밑줄, who라는 접속사 때문에 확장된 동사가 is와 knows가 되는 거죠. 똑똑하다고, 그리고 knows how to do things, 뭔가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소년으로서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은까지가 동명사 주어. 정답은 being이 아니라 본동사가 필요한 저 thinking의 동사 누구? is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기를 똑똑하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is likely to make,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뭐? 자기 스스로를 endure. 여기서 본동사 endure는
make의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거죠. 그죠? 5형식 동사. 그가 더 오래, longer, 지속될 수 있어. in problem solving effort. 문제 해결 노력 안에서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만들 가능성이 높으며, 두 번째, increase 시킬 가능성이 높겠대. 니네한테 물어볼게. and 다음에 동사 모양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동사 모양과 똑같이 만들자.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지? 니네한테 물어볼게. 그럼 increase는 얘들아 is라는 동사의 병렬 구조일까? 아니면 endure의 본동사의 endure라는 목적격 보어의 병렬 구조일까? endure가 되겠죠. 왜? increase를 하는 대상을 찾아줘야 돼. 오케이? increase 누가 하는 거야? 그가 하는 거죠. 그쵸? 그가 증대시키는 거야. His confidence. 그의 자신감을 ing는 뭐뭐 할 때라고 정해놓으세요. In trying new and difficult tasks. 새롭고 어려운 임무들을 행할 때 자신의 자신감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럼 이 문장을 딱 읽었을 때 뭐가 중요하구나? 나 스스로 똑똑하고 하는 방법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이야. 왜? 그래야지 내가 문제 해결할 때 더 오래 하고 더 뭐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그만큼 지속될 수 있으니까, 증대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긴 문장을 읽었을 때 니네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다음 문장, 다음 문장, 다음 문장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이거 하나도 안 늦었어. 지금 중학교 때 빨리 뭐? 해석 연습부터 빨리 많이 해두세요. 진짜. 그럼 고등학교 때 나 믿어봐. 진짜 편해질 거야. 진심. 해석 연습만 해. 단어 많이 외우고. 아시겠죠? 여름방학 때 한번 시동 걸어봅시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금요일 날 또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